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은 수만 명이었지만 일본은 치료 지원에 대해 나몰라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옥일기를 만들어낸 작가 차봉진입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21세기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AI가 저의 생각과 바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에 진주만 사건에 대해 이야기의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오면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広島の悲惨さが分かってもらえて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袋の外から本当に大変なことだったんだね。亡くなった人は本当に申し訳ない。人々に申し訳ないという気持ちと、今生きながらえてる人たちも決して幸せではないんです。No for way. this. Then Pearl Harbor did it for me. I lost too many friends in Pearl Harbor. ですね、No apology. 원폭 개발자 해롤드 에그뉴 박사는 원폭 개발에 종사한 과학자이면서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버섯구름을 촬영하기도 한 원자폭탄 개발자인 박사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니시노 미노루와 후지 테루코시는 자신들의 원자피폭과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으니 사과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보여드린 진주만 영상을 보셨다면 대략 이해는 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맨해튼 계획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와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맨해튼이라는 계획은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영국이 공동계획하여 추진하였던 연구 이름이 맨해튼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핵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주만, 미드웨이의 전, 카미카제 특공작전을 펼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였고, 미군은 일본을 누르는 힘이 강했지만 계속되는 전쟁에 그래도 죽어나가는 미국 군인들과 경제적인 피해가 있어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또 맨해튼 프로젝트는 20억 달러나 되는 거금이 들어갔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헛짓거리는 안 했다는 입증이 필요했고, 또 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미국인들이 죽는다면 유권자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상상 초월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하고 장엄하고 뭐라고 항의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하여 맨해튼 계획을 일본에게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이 오픈하며 미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이 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투척했던 녀석입니다. 두 번째 펜맨 나가사키에 투척했던 녀석입니다. 목표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본 어디에 목표 선정을 해야 할지의 기준을 정하는데 히로시마, 고쿠라, 요코하마, 니가타, 교토 5군데 우선 폭격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 지역에 투하되었을 경우 그 위력과 효과를 전 세계인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스팀슨이라는 당시 장관이었는데 본인이 신혼여행을 갔던 도시가 교토였는데 여기서 일본 문화에 감명을 받은 스팀슨은 교토를 잿더미로 만든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혼여행의 추억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꺼림칙하기도 해서 교토를 원폭 투하 명단에서 빼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인 교토에 원폭을 투하하면 일본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동해의 전후 처리 과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요. 그렇게 교토를 제외하고 나가사키 목표지로 추가되어 결국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4개 도시로 정해졌습니다. 리틀보이는 일본으로 가는 도중 추락하게 된다면 인계사고를 막기 위해 폭탄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리틀보이를 조립하면서 일본까지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여름이었고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아침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실전 투입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하게 되었고 손으로 눈을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온도는 약 3000에서 4000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열로 타서 검은 흑적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직후 리틀보이를 떨어뜨린 에놀라계의 승무원들까지 방사선의 맛이 난맛이 느껴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모든 건물이 붕괴되었고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 11km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높은 열로 인해 초고온 사우나 같은 상태가 되었고 사방에 널린 죽지 않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 피부가 녹아내린 채 물을 찾으며 방황하는 사람들, 온몸이 불타는 모습, 끔찍한 목격담들은 아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4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1945년 8월 9일 3일 뒤 나가사키의 패면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나가사키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산지 지형이라 히로시마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조준도 어려워서 3km 이상 빗나가게 팬맨이 투하되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보다 위력이 적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은 항복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뜻대로 종결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포로로 혹은 강제노역으로 있던 조선인 피해자는 7만여 명, 그 중에 3만여 명은 사망하였고 일본은 그 와중에 조선인 치료를 하지 않고 쫓아내었습니다. 조선인에게 줄 약은 없다 라고 하였죠. 고통 속에서 방치되었다가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는 단 한 번도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 전쟁으로 고향으로 가기 더 막막했고 사회보장은 물론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약 7만 명, 나가사키에서 3만 명의 조선인이 원자폭탄에 피해를 당하고 이 중 5만 명이 연말까지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5만 명 중 4만 3천여 명이 한반도의 남쪽으로 귀국, 약 2천 명이 북측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한국인 위령비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 2세 환우가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1세대의 자녀들인 원폭 2세는 7천명에서 1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폭 2세 지원 법안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일본의 무시 속에서 잊어지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도 위령제를 하면서 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랠 뿐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4,404명, 생존자는 2,043명이라고 합니다. 4만 3천 명 중에서 말이지요. 우리 억울한 조선인 후손들은 이렇게밖에 뒤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속상함을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조선 민간인들이 피를 아주 많이 흘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세기 독립운동가 차봉진입니다.